여보, 팬티 어디서 갈아입었어? 왜 뒤집어서 입고 있는 거야? 할멈,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나는 할멈 생각만 했네요. 자네도 그랬어요? 나도 하루 종일 자네 생각뿐이었는데. 어디서 그지 같은 말을 해? 이루라는 말을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야? 나도 이젠 나이 많이 들어서 어디 가서 잠자리도 못 하는데 70대 할멈하고 무슨 바람이라는 거야? 이혼을 왜 해? 나는 지금 당신과 찻집 할멈 둘 다 필요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함께한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 365에서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을 전해드립니다. 결혼 40년, 자식, 셋 모두 훌륭히 키워낸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던 김순옥 씨. 그녀에게도 노년의 평화로운 삶이 주어질 줄 알았지만 남편의 늦바람이라는 것엔 풍랑이 찾아옵니다. 나이 들었으니 바람도 죄가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마음은 과연 어떤 감정으로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황혼보다 더 짙은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진짜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올해 64세가 된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고 세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서 독립시켰습니다. 첫째는 의사, 둘째는 교사, 막내는 회사원으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저의 남편 김철수는 68세로 남편과 저는 교사를 하다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제 노년을 맞아 소일거리 삼아 작은 원예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요. 마당 한 구석에서 상추, 깨씹 키우던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제법 장사가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 물을 주면서 여보, 오늘도 꽃들이 예쁘게 폈네 하며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 운명을 바꿀 만남이 있었어요. 4월 중순 따스한 오후였는데 한 여자분이 농장으로 찾아오셨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어요. 등을 꼿꼿이 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찻집 향기로운 차를 운영하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네는데 손톱까지 깔끔하게 관리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이 꽃들 정말 싱싱하고 예쁘네요. 색깔도 참 고와요. 찻집 사장님이 꽃들을 살펴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보통 손님들한테는 그냥 정중하게만 대하는데 이상하게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거라서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우리 찻집에 놓을 꽃을 찾고 있어요. 매주 꽃을 바꿔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때 남편이 눈을 반짝이면서 물론이죠. 어떤 꽃을 원하시는지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저한테 먼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혼자서 다 결정하려고 하더라고요. 찻집 사장님이 꽃을 고르는 동안 남편이 부지런히 설명해주면서 이것저것 추천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자꾸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박 사장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집에서 끓인 보리차가 있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목이 좀 마르긴 했네요. 제가 보리차를 따라드리는 동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박 사장님은 찻집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한 15년 정도 됐네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저 혼자 시작한 거라서 처음엔 힘들었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여자 혼자 하시기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박 사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관심 있는 사람을 보는 눈빛 같았어요. 그래도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하니까요. 안 그래요? 김 사장님. 찻집 박 사장도 대답하면서 남편을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뭔가 유혹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후로 박 사장은 정말 저희 집 단골이 됐어요. 매주 꽃을 주문하고 가격도 후하게 쳐주셨거든요. 처음 몇 번은 제가 배달을 갔는데 찻집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곳인데 정원에 연못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런데 3주쯤 지나니까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배달하고 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왜? 나도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면 좋을 텐데. 아니야. 찻집 사장님이 사업 얘기도 하고 싶어 하시거든. 가게 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꽃 주문이 들어오지도 않은 날에 고객 관리차 잠깐 들르고 오겠다며 찻집에 가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향수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향수를 안 뿌리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어디 다녀온 거야? 박 사장님하고 저녁 먹고 왔어. 남편이 신발을 벗으면서 흥얼거리더라고요. 4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저녁을 왜 둘이서 먹었냐는 저의 물음에 남편은 뭐가 신났는지 연신 기분이 들뜬 채로 대답했어요. 사업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박 사장님이 근처 식당을 추천해줘서 같이 가게 됐지. 이러면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새 차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허튼데 돈 안 쓰고 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이 갑자기 차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둘이 타기에 집에 있는 차도 충분히 탈만했거든요. 여보, 우리 차 좀 바꿨으면 좋겠어. 왜? 소나타 멀쩡한데. 아니야, 10년이나 됐잖아.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내려다보더라고요. 평소에 차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결국 새 그랜저를 샀는데 차를 뽑아온 그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첫 번째 시승을 할 줄 알았거든요. 40년 된 부부인데 새 차 첫 시승은 아내와 함께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차 키를 들고 나가면서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더라고요. 마트 앞 주차장에서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찻집 박 사장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저한테 차 문을 열어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마트 사장님이 제 옆에서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순옥 씨. 저거 순옥 씨 남편 아니야? 나보다 더 놀란 마트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머, 저 할머니가 누구야? 차 문도 열어주고. 순옥 씨, 혹시? 마트 사장님의 시선이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까 봐 너무 창피했어요. 아, 저분은 저희 농장 단골 손님이세요? 억지로 웃으며 겨우 그렇게 둘러댔지만 마트 사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2시간이나 지나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찻집 여자하고 어디 갔다 온 거야? 박 사장님한테 찻집 여자가 뭐야 말 좀 예쁘게 해. 새로 뽑은 차 어떤지 보여드리고 드라이브도 좀 하고 왔지.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랑 드라이브를 왜 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인데 좋은 차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잖아.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재미있는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가면서 옷을 벗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속옷을 뒤집어서 입은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서 속옷도 항상 제대로 입었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어디서 옷 갈아입었어? 속옷이 뒤집어져 있잖아.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금세 태어난 척하면서 아침에 급하게 입느라 그랬나 보다라고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집에서 입고 나간 속옷이 제대로 입어져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빨래를 개켜서 옷장에 넣어둔 건 제가 했으니까요. 그 후로 남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이발소에서 염색까지 하고 와서는 어때? 젊어 보이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농장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통화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할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할멈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지만 목소리가 마치 20대 청년이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투 같았어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뭔가 애교까지 섞여 있더라고요. 네, 할멈도 심심하시죠?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마치 데이트 나가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녹음 파일이 자동 재생된 거였어요. 처음엔 실수로 녹음된 건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남편과 박 사장의 대화였어요. 할멈,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나는 할멈 생각만 했네요. 자네도 그랬어요? 나도 하루 종일 자네 생각뿐이었는데. 할멈,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엔 그냥 친한 이웃인 줄 알았는데, 글쎄요. 할아버지가 꽃 배달 오실 때마다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젊어진 기분이 들어요. 나도 그래요. 할멈과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철수 씨, 보고 싶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내일 점심에 그 맛집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할멈, 조심해야 해요. 뭘 조심해요? 집에서요. 우리 아내가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철수 씨 아내분이 워낙 순진하시잖아요. 게다가 제가 73인데 설마 나하고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때 찻집 여자가 킬킬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대했던 그 할머니가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을 바로 추궁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당신, 찻집 여자랑 무슨 사이야?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냥 고객이고 동네 친구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너희 둘이 녹음된 대화 빠짐없이 다 들었다고.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거. 그냥 나이 든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 주는 거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하겠냐고. 당신도 좀 생각이란 걸 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지. 어휴, 속 터져. 어디서 그지 같은 말을 해? 위로라는 말을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야? 보고 싶다, 행복하다, 설렌다 이런 게 위로야? 아이고 답답한 양반아. 당신보다 지금 내 속이 더 터질 것 같아.
나도 이젠 나이 많이 들어서 어디 가서 잠자리도 못 하는데 70대 할멈하고 무슨 바람이라는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나이가 들어서 잠자리를 못한다고. 불륜을 못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정신적 불륜이라고. 제가 따지고 들자 남편이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신적 불륜? 웃기는 소리 안 해. 우리 나이에 무슨 정신적 불륜이라는 거야? 순호가 찻집 사장이랑 나는 그냥 친한 사이인데 왜 자꾸 오해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그 후로 남편은 더욱 당당해졌어요. 아예 숨기지도 않고 찻집 여자랑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나가 있기도 했어요.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할멈하고 나들이 간다고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다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 참다 못해 큰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은정아, 엄마가 너한테 말하기 너무 창피한 얘기가 있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너네 아빠가 바람을 피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큰딸이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엄마, 그 찻집 할머니 얘기죠? 너가 어떻게? 엄마, 저희가 아빠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만하라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외도를 말리려고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하던데? 아빠가 자기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왜 포기하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저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위해서는 진짜 사랑이라는 말을 쓰다니. 이 일을 알게 된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미안해, 상우야. 엄마가 아빠를 제대로 못 잡아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몰라. 이게 진짜 사랑이야라고 하면서 더 당당해졌어요. 막내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빠, 엄마 마음 생각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너희 엄마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고 할멈하고는 설레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토 나와요. 자식들과 통화를 끝낸 후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묻겠어. 그 여자하고 정말 끝낼 거야? 아니면 나하고 끝낼 거야? 남편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나한텐 그 할멈도 중요하고 당신도 중요해. 그래서 말인데 둘 다 포기할 순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뭐죠? 둘 다 데리고 있겠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해하라고. 내가 뭘 어떻게 이해를 해? 솔직히 찻집 할멈이랑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해. 당신하고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고 할멈하고는 설레는 사랑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당신과 찻집 할멈 둘 다 필요해. 남편이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혼은 하기 싫다는 얘기야? 이혼, 왜 이혼을 해? 우리는 4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구나. 오히려 나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그제서야 당황하면서 이혼은 하기 싫어.
그냥 지금처럼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그 여자가 좋으면 엄마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세요. 대신 저희는 아빠하고 연락 안 할 거예요. 큰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자식들까지 등을 돌리게 될 줄은 몰랐나 봐요.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그런데 정말 찻집 사장을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할멈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대신 우리 앞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혼이 성사된 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정말 든든하게 도와줬어요. 큰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둘째 아들도 엄마, 아빠 없어도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주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막내딸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엄마,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보세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만들고 우리가 뒷바라지 할게요. 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농장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혼자 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60대에 이혼한다더라. 남편이 70대 할머니하고 바람났다더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마트 사장님도 순옥 씨, 잘했어. 그런 남자하고 왜 살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찻집 사장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68세와 73세의 황혼 결혼이라고 동네에서 화제가 됐다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웃긴 일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2달도 안 돼서 찻집 여자가 남편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집착하고 질투를 해서 찻집에 온 손님들한테까지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할멈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왜 남자 손님한테 웃으면서 차를 따라주냐.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서 결국 찻집 사장이 못 견디고 쫓아냈다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대요. 아이들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또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황혼 이혼한 분들끼리 모임도 만들고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아이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40년 동안 남편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둘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아버지랑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데요. 얼굴도 환해지고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정말 그래요.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6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배우자를 배신하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먼저 이혼을 하고 당당하게 사랑해야죠. 그리고 요즘 60대, 70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살 필요 없어요. 배신당하고 속으면서 살 이유도 없고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요. 아이들도 자주 놀러 오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보러 와요. 남편은 아이들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70대 할머니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겠지만
자식들까지 잃게 된 걸 보면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은 인생을 저 자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64년을 남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김순옥을 위해서 살 겁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용기 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황혼의 배신, 김순옥 씨의 사연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40년, 그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김순옥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남편의 배신보다 더 큰 상처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이었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 앞에서도 꿋꿋이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아닌 결단으로 삶을 바꾸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 안고 계신가요? 세월을 핑계로, 나이를 이유로 당신의 행복을 미뤄두고 계신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연 365.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